북한이 NLL 너머로 포격을 가하고 우리가 대응 포격을 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긴장을 조성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고 선거 때마다 불어왔던 북풍의 선행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가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세 총리는 안대희가 아니라 김기춘이라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취재 다녀온 김진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어제는 총리가 내정됐습니다만 오늘은 여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더군요. 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박계 정의화 의원이 친박계 황우여 전 대표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 후보는 다수당에서 단독으로 내기 때문에 정의화 의원은 사실상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정가균 의원이 송강호 의원 등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석현, 김성곤, 이미경 의원이 등록했고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추도사는 문재인 의원이 했더군요. 오늘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도식 공식 추도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국회에서 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노 대통령 5주기에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위한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대통령을 기억하며 진솔함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도식에 정부 측에서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류지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열린 추도식에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홍지만 당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네. NLL 포격 문제로 오늘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던데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로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NLL 남쪽으로 두 발의 포격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어제 포격이 국면 전환을 원하는 정부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오늘 국방부 대변인의 초강경 성명은 그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포격을 한 의도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해군이 지난 20일 NL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경비적 두 척과 단속정 한 척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NLL을 넘어올 경우 대체로 경고방송으로 끝냈지만 20일에는 남측이 경고 사격까지 해 그에 대한 반발로 북한군이 이틀 후인 어제 남측 함정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 포격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인적 쇄신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가 미래를 삼켜버린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또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자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발바닥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총리가 비서실장에게 한껏 몸을 낮추고 대통령도 비서실장에 의지한다면 국정에 무슨 기강이 서겠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정의당도 박근혜 정부의 진짜 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면서 진정으로 인적 쇄신을 하려면 김기춘 실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안대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제2의 이회창 이런 평가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안대희 내정자가 겉으로는 극구 부인하지만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까지 겹치면서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안대희 대망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얻었던 대중적인 인기에 소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통령의 신망까지 얻으면 대선 후보로 급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2의 이회창이라는 평가에는 총리 후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랬듯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개를 젓고 있고 아직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호사가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어제는 경기지사 후보들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인천시장 후보들 취재했습니까? 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각각 시장을 방문해 인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는 부채, 부패, 부실로 물든 인천시정을 송 후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힘 있는 시장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후보는 작년부터 인천시 부채가 줄어들어 흑자 결산을 했다면서 경험을 기초로 인천을 경제 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최근 김영곤 청와대 행정관이 유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사표가 수리된 데 대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방문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송 후보 측근의 비리 문제야말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인 김영곤 행정관이 전직 노총 간부들을 데리고 유정복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제보가 돼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해임 조치를 했지만 이게 김영곤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라 뭔가 이 전직 이 장관이었던 또 친박 의원이었다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에는 하루에도 아시다시피 수백 명, 1000명 이상도 옵니다. 제가 오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명할 일이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그거는 제가 뭐 모르죠.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저 보도도 기사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